범죄도시 4, 물리해킹도시 4 안 보신 분이라면 지금 이 라이브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영화표 예매해가지고 그거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범죄도시 4 지금 엄청 대박 났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와, 저는 범죄도시 4를 보면서 늘 느꼈던 거예요. 와, 범죄도시는 진짜 물리 해킹의 교과서다. 우리가 물리 해킹이 뭘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 영화를 보면은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범죄도시는 1편도, 2편도, 3편도, 4편도 전부 다 영화관에서 봤어요. 일단 한 줄 평을 딱 이야기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빨리 가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물리 해킹의 정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를 보고 나오면 헬스가 땡깁니다. 보통 제가 해킹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해킹 공부 욕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괜히 헬스를 좀 가고 싶어.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마 남자라면 공감이 갈게, 범죄도시를 보면은 나도 그냥 운동이나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해킹 공부 의욕 저하 주의. 자, 요것만 조심해서 보신다면 정말 재밌고 유익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이 범죄도시 4, 물리해킹도시 4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범죄자였어요. 범죄자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이제 1편과 2편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저는 사실 이전작 있잖아요. 범죄도시 3. 얘가 살짝 아쉬웠거든요. 살짝 아쉬웠던 이유가 범죄자가 그렇게 두각이 안 나타났어요. 안 느껴졌거든요. 범죄도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엄청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마동석 형님한테 두들겨 때려 맞는 참교육 현장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도시 3는 저분이 동석이 형님의 참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범죄도시 4는 그게 딱 보입니다. 아주 잘 보였다. 그래서 범죄자 라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 좋았던 점, 진짜 이거는 범죄도시 4에서 전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엇이냐? 좋은 범죄 소재. 사실 뭐 범죄가 좋고 나쁘고가 없죠. 사실 다 나쁜 거예요. 근데 많은 범죄들 중에서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재밌는 범죄 소재를 사용했다. 범죄 도시의 특성이 뭐예요? 마동석 형님이 주먹으로 탕탕탕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 근데 기존 1편 생각해보세요. 1편에 장첸 어떤 범죄예요? 사체. 2편에 강해상 인질 가지고 협박하던 사람이었죠. 3편 마약이었죠. 3편은 빌런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4편이 무엇이냐? 바로 사이버 범죄를 건드립니다. 사이버 범죄라고? 자, 그러면 당연히 해커가 나오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이버 범죄니까 해커가 나와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해커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해커가 나오는 순간 마동석 형님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일부러 해커를 등장시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범죄도시 4가 범죄자들 입장에서 푼 영화가 아니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푼 영화인데 경찰이 범죄자 잡겠다고 해킹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도시 4는 당연히 해커가 나오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킹은 나왔어요. 보신 분들 혹시 범죄도시 4에서 해킹을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물리해킹 말고 사이버 그 영화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범죄자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범죄 조직이 독점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박 사이트를 다운시킵니다. 자기들 외에 다른 경쟁 도박 사이트가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디도스 때립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컴퓨터에 와이어샤크가 뜹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서버 다운 시킬 때 그 컴퓨터 모니터에 어떤 화면이 있는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터미널 켜 있고요. 그 옆에 와이어샤크가 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와, 디도스인데 그나마 저거를 이제 좀 어디서 뭔가 물어봤구나. 이게 그냥 감독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물어봤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디도스를 바로 때리고, 자, 이거는 무슨 영화라고 했죠? 제가 물리 해킹 도시라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답게 이 사이버 해킹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디도스 때려넣고 난 다음에 물리 디도스도 때려넣습니다. 경쟁 업체가 도박 사이트를 딱 운영하면은 그 IP 주소에 위치 주소까지 따. 그 다음에 디도스 때리고 나서 이 실제 빌런이 가서 물리 디도스를 때려버립니다. 이게 진짜 디도스입니다. 혼자 가서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원들,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영업장을 그냥 다 때려 부수거든요. 이게 진짜 서버 다운,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해킹다운 역할이 하나가 좀 나오거든요. 해킹은 아니고, 해킹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온라인 도박 영업장을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하고 나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경찰이거든요. 실제로 그 이번 범죄도시 4부터는 사이버 범죄 수사대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영업장에 들어가가지고 포렌식을 담당합니다. 이 서버에서 불법 카지노 관리자 서버의 IP 주소가 악역의 IP 주소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이 영화에서 나왔던 해킹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든 생각 중에 또 하나, 이런 수사는 괜찮을까? 라는 주제거든요. 실제로 이 범죄자, 빌런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찰들이 이 온라인 도박 영업장은 독점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영업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물리 디도스를 한단 말이에요. 물리 디도스를 할 때 얘네들을 잡아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 불법 도박 운영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경찰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사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왜냐?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했더니 여기에 실제 고객이 유치가 돼.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극한 직업에서도 치킨집 개설했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치킨집을 아예 운영하는 거지. 경찰이 실제 불법 도박 운영 사이트를 개설했더니 이게 더 잘 돼. 그러면 경찰 때려치고 싶겠죠. 근데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 오피셜하게는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프 더 레코드로 이런 수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는 수사도 가끔 허용하기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변호사분께 들었거든요. 이렇게 법에 문제가 되는 식으로 해서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야, 너 이거 했지, 잘못했지 했는데 이 사람이 네,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만 하면은 이 증거를 공개를 안 해도 된대요. 변호사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잡고 나서 이 사람이 자백만 하면 증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자기는 절대 안 했다, 그래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면 물론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 못 잡겠지? 해킹도 똑같거든요. 나 해킹해도 못 잡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잡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어떻게든 잡습니다. 진짜 법에 문제가 있는 수사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잡아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죠, 보통. 근데 진짜 얘는 무조건 너무 위험해가지고 무조건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수사 방법이 관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선을 넘지 마라. 아셨죠? 그 선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은 넘기지 않는 한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해커가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장이수 역할처럼 범죄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마동석을 도와주게 되고, 그 사실 마동석 형사가 하는 걸 보면 불법인 것도 꽤 있잖아요. 뭘 막 부순다거나 돈을 뺏어가지고 막 어디 뿌린다거나. 그니까 좀 해커가 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 해커가 있는데 굳이 맞네. 제가 생각을 못했네. 물리 해커가 있는데 굳이, 그렇네. 마동석 형님이 해커 캐릭터가 있으면 해커 캐릭터한테 야, 제 비밀번호 좀 알아와봐 하니까 해커 캐릭터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두세 시간 동안 막 해. 그러니까 마동석 형님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진실의 방으로 쾅쾅쾅 하니까 야, 비밀번호 내가 알았어. 이거 되게 웃기겠네요. 탱커 뒤에 힐러 한 명. 아니지. 해커는 힐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동석 형님도 그렇고 해커도 딜러잖아요. 근데 상위 호환의 딜러가 있기 때문에 해커 캐릭터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해커는 상태 이상 주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마동석 형님도 상태 이상을 줘요. 마동석 형님도 그 범죄자들에게 어떤 상태 이상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이번에 IT, 컴퓨터,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나오고 온라인 도박 쪽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마동석 형사라는 캐릭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IT 용어가 나오면 못 알아듣는, 뭐 그게 뭐야 하면서 이제 그냥 개그로 넘어가고 조금 진지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캐릭터상. 실제로 해킹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범죄도시 이야기는. 근데 아무튼 재밌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당장 이번 주라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